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밥도 잘 챙겨 먹고 계란이나 고기도 빠짐없이 드셨는데도 힘이 빠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약해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이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근육 감소라는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음식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삶의 독립성을 위협하지만 제대로 알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거든요. 본격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100세 시대를 위한 건강 정보를 더 빠르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음식은 골고루 잘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고민은 사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공통된 문제입니다. 단백질을 먹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우리 근육까지 가서 힘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근육의 역할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며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는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근육이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김종만 씨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2세인 이분은 40년간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셨던 선생님이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관리에 남다른 신경을 쓰셔서 매일 아침 계란 2개는 빠뜨리지 않고 드셨고 점심과 저녁에도 고기나 생선을 꼭 한 가지씩은 올려놓고 드셨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분을 건강관리의 모범 사례로 꼽을 정도였죠. 체중관리도 철저해서 젊었을 때와 거의 비슷한 몸무게를 유지하고 계셨고 금연금주는 물론이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단백질 음식을 잘 챙겨 먹고 있는데 집 근처 산책로를 걸을 때면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셨지만 점점 상황이 심해졌습니다. 평소 즐겨 다니던 뒷산 오르막길에서 중간중간 쉬어가야 했고 급기야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병원에서 받은 검진 결과였습니다. 혈액 검사상 단백질 수치는 정상 범위였고 다른 지표들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체성분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지난해보다 무려 3kg이나 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단백질을 잘 먹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근육이 이렇게 줄어든 걸까요? 라고 의아해하셨습니다. 이분의 경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단백질 섭취량 자체는 부족하지 않았지만 그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되고 흡수되어 근육 합성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유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소화효소의 활동도 떨어져서 먹은 단백질의 상당 부분이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전문의와 상담 후 이분은 단순히 단백질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서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의 단백질로 바꾸고 흡수를 돕는 보조 영양소도 함께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드시던 계란은 반숙으로 조리해서 소화를 돕고 고기는 잘게 다져서 국물과 함께 끓여 드셨습니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함께 드셔서 철분 흡수를 높였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은 다시 지팡이 없이 뒷산을 오를 수 있게 되었고 체성분 검사에서도 근육량이 2kg 가까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수치도 개선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근육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신체 기능이 향상된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단순히 단백질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분해되고 흡수되어서 실제로 근육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먹는 단백질이 정말로 근육까지 가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었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흡수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충분히 드시고 있는데도 체력이 떨어진다면 흡수와 활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주일 정도 식단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드신 단백질 음식과 양을 적어보시면 생각보다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같은 양을 먹어도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소화 흡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0대를 넘어서면서 우리 몸에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위산 분비량이 젊었을 때의 70% 수준으로 떨어지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펩신의 활동도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이는 곧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실제로 우리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변화를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잘 드시는 것 같은데 실상은 영양소 부족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은자 씨의 경우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68세인 이분은 평생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셔서 은퇴 후에도 매일 국과 반찬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드셨습니다. 아침에는 북어국에 밥 한 공기, 점심에는 된장찌개와 여러 가지 나물,
저녁에는 김치찌개나 생선구이를 빼놓지 않고 드셨죠. 주변에서 보기에도 정말 잘 챙겨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무겁고 조금만 집안일을 해도 금세 지쳤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한번 앉으면 일어서기가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중 알부민 수치가 정상 하한선에 근접해 있었고 근육량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모두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단백질 부족 증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영양사와 함께 하루 식단을 분석해보니 하루 종일 푸짐하게 드시는 것 같았지만 실제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0.6g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드시는 단백질의 대부분이 두부나 콩나물 같은 식물성이었고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섭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의료진은 이분에게 50대 이후에는 단백질 필요량이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젊을 때는 체중 1kg당 0.8g이면 충분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1.2에서 1.5g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의 체중이 55kg이라면 하루에 최소 66g에서 82.5g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30g 정도만 섭취하고 계셨던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먹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식단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부고국에 달걀을 풀어넣고 점심에는 생선이나 닭고기를 추가했습니다. 저녁에는 새우나 오징어 같은 해산물을 꼭 한 가지씩 올렸습니다. 또한 소화를 돕기 위해 단백질 음식을 조리할 때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고기는 잘게 다져서 국물과 함께 끓이고 생선은 살을 발라서 죽이나 스프 형태로 만들어 드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전에 따뜻한 물을 한 잔씩 마셔서 위산 분비를 촉진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의 피로감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무릎의 시큰거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혈압이 안정되었다는 점입니다. 평소 140대였던 수축기 혈압이 120대로 떨어진 것입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혈중 알부민 수치가 정상 범위로 올라왔고 근육량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체성분 검사에서 근육량이 1.8kg 늘어났고 기초 대사율도 이전보다 15% 높아졌습니다. 그분은 똑같이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필요한 영양소는 부족했다니 정말 놀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의 경우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충분히 드시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단백질을 흡수하지 못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고려해서 식단을 조정하지 않으면 영양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루 식단을 간단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드신 단백질 음식들을 적어보고 대략적인 양을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소화가 잘 되는 형태의 단백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생선, 달걀, 닭가슴살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보다 흡수율이 높고 특히 국물이나 찌개 형태로 조리하면 소화가 더욱 쉬워집니다. 계란 12개를 매일 먹을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계란 12개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게다가 단순히 단백질량만 채운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많은 양의 단백질이 아닙니다. 흡수율이 좋고 근육 합성을 돕는 보조 영양소까지 함께 들어있으면서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없는 식품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3가지 식품이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최영호 씨와 이순자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씨는 75세, 30년간 택시 운전을 하셨던 분입니다. 아내인 이순자 씨는 70세로 평생 살림을 꾸려오셨죠. 두 분 모두 65세 즈음부터 체력 저하를 심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최영호 씨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허리와 어깨가 아팠고 택시에서 내려 걸을 때면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손님을 모시고 언덕길을 오를 때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찼습니다.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그분에게는 충격적인 변화였습니다. 이순자 씨는 시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면 온종일 피곤했고 무릎이 시큰거려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5kg 쌀포대도 거뜬히 들었는데 이제는 2kg만 들어도 팔이 아팠습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넣을 때도 금세 지쳐서 자주 쉬어야 했습니다. 두 분은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셨습니다. 값비싼 건강보조식품도 사보고 운동도 시작해보려 했지만 쉽게 지치는 몸 때문에 오래 지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영양교육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3가지 특별한 식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건새우였습니다. 건새우 100g에는 단백질이 약 50g이나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칼슘과 아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슘은 근육 수축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고 아연은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욱 좋은 점은 건새우의 단백질은 이미 어느 정도 분해된 상태여서 소화 흡수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이순자 씨는 처음에는 건새우 특유의 비린 맛 때문에 망설였지만 물에 살짝 불려서 볶음밥에 넣어보니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국수나 칼국수에 넣어도 좋고 무침으로 만들어도 훌륭한 반찬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줌, 대략 20g 정도씩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황태였습니다. 황태는 명태를 겨울 추위에 말린 것으로 단백질 함량이 생선 중에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100g당 60g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면서도 말리는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부분적으로 분해되어 소화가 매우 쉬워집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가 풍부해서 근육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최영호 씨는 매일 아침 황태국을 끓여 먹기 시작했습니다. 황태 한 마리를 물에 우린 다음 토막을 내서 무와 함께 끓이면 진한 국물이 우러나왔습니다. 여기에 달걀 하나를 풀어 넣으면 단백질 함량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비린 맛이 걱정되었지만 생강이나 대파를 넣어 끓이니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났습니다. 세 번째는 검은콩이었습니다. 검은콩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단백질을 섭취해도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까지 영양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데 검은콩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석이조의 식품입니다. 또한 이소플라본 성분이 호르몬 균형을 도와 근육 합성을 촉진합니다. 이순자 씨는 검은콩을 불려서 밥을 지을 때 함께 넣기 시작했습니다. 흰쌀과 검은콩의 비율을 7:3 정도로 맞추니 색깔도 예쁘고 고소한 맛도 좋았습니다. 때로는 검은콩만 따로 삶아서 설탕이나 꿀에 졸여간 식으로 드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검은콩을 갈아서 두유로 만들어 마시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3주 정도 지나자 최영호 씨는 택시 운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예전만큼 피곤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허리와 어깨 통증도 줄어들었고 언덕길을 오를 때 가슴 두근거림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빨라졌고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이순자 씨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2개월 정도 지나자 무릎의 시큰거림이 거의 사라졌고 시장을 보러 다녀와서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5kg 쌀포대도 다시 들 수 있게 되었고 설거지나 빨래를 해도 금세 지치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혈압이 안정되었다는 점입니다. 평소 140대였던 수축기 혈압이 120대로 떨어진 것입니다. 두 분은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근육량이 각각 2.5kg, 2kg씩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체지방률도 감소했고 기초대사율도 이전보다 20%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최영호 씨는 비싼 보조제보다 이런 음식들이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말씀하셨고 이순자 씨는 요리하는 재미도 늘고 건강도 좋아져서 일석이조라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식품의 공통점은 단순히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을 넘어서 흡수를 돕는 보조 영양소까지 함께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건새우의 칼슘과 아연, 황태의 아미노산과 오메가3, 검은콩의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이 모두 근육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다음에 마트에 가실 때 한 달치 보조제 대신 이 세 가지를 장바구니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새우 한 봉지, 황태 서너 마리, 검은콩 한 포대면 한 달 이상 드실 수 있고 비용도 보조제의 절반 이하입니다. 무엇보다 음식으로 섭취하니까 안전하고 다양한 요리로 응용할 수 있어서 지루하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데도 왜 효과가 없을까요? 이런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어떻게 먹느냐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 음식을 드셔도 흡수를 방해하는 습관이 있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 잘못된 식습관들이 소중한 영양소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흡수 능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이런 습관들이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윤혜정 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66세인 이분은 은행에서 35년간 근무하셨던 분으로 은퇴 후에도 규칙적이고 계획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 남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두부 된장국에 밥 한 공기, 점심에는 시금치나물과 생선구이, 저녁에는 견과류와 요구르트까지 챙겨 드셨습니다. 영양학 서적도 여러 권 읽어보셨고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두부와 생선, 견과류를 빠뜨리지 않고 드셨죠. 또한 칼슘 보충을 위해 시금치나물도 자주 만들어 드셨고 식후에는 반드시 커피 한 잔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체력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장시간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가벼운 물건을 들어도 팔이 아팠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혈압이었습니다. 은행 재직 시절에는 정상 수치를 유지했는데 은퇴 후 오히려 높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트레스도 줄었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영양 상담을 받아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드시던 음식 조합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는 습관이었습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칼슘과 결합하면 수산칼슘이 되어 몸에서 흡수되지 않고 배출됩니다. 두부의 칼슘뿐만 아니라 몸 안에 있던 다른 칼슘까지 함께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 수축에 문제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근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식후 커피 습관이었습니다. 이분은 매 식사 후 15분 내에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커피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철분과 아연의 흡수를 크게 방해합니다. 철분은 단백질 합성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고 아연은 근육세포의 재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니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근육으로 전환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또한 이분은 식사 시간이 불규칙했습니다. 아침은 일찍 드시지만 점심은 오후 3시쯤, 저녁은 밤 9시 이후에 드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백질 합성은 일정한 간격으로 아미노산이 공급될 때 효율적으로 일어나는데 불규칙한 식사는 이런 리듬을 깨뜨립니다. 마지막으로 짠 반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김치, 젓갈류, 장아찌 같은 짠 반찬을 좋아하셨는데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이어집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칼슘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이 늘어나고 이는 곧 근육 기능 저하로 연결됩니다. 또한 나트륨 과다는 혈압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영양사는 이분에게 몇 가지 간단한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먹지 말고 시간을 두고 따로 드실 것. 둘째, 식후 커피는 최소 1시간 이후에 드실 것. 셋째, 하루 3번 식사를 일정한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할 것. 넷째, 짠 반찬 대신 단백질이 풍부한 반찬으로 바꿀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단순히 먹는 시간과 조합을 바꾸는 것만으로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까 싶었던 거죠. 하지만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의 무기력함이 줄어들었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정도도 나아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 150대였던 수축기 혈압이 130대로 떨어졌고 현기증도 사라졌습니다. 또한 다리 힘이 생겨서 장시간 서 있어도 힘들지 않았고 가벼운 물건을 들 때도 팔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체성분 검사에서는 근육량이 1.5kg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체지방률도 5% 감소했고 기초대사율이 이전보다 18% 높아졌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단백질 수치와 미네랄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분은 같은 양을 먹어도 먹는 방법에 따라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줄 몰랐다고 놀라워하셨습니다. 특히 커피 시간만 조정했는데도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고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식사량을 늘리지 않고도 이런 변화를 얻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이나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흡수를 방해하는 조합은 피하고 흡수를 돕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식후 커피는 최소 1시간 이후로 미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수산이 많은 채소는 같은 식사에서 피하시고 짠 반찬보다는 담백한 단백질 반찬을 선택하세요. 작은 변화지만 근육 건강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2주 정도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의 무기력함이 줄어들었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정도도 나아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 150대였던 수축기 혈압이 130대로 떨어졌고 현기증도 사라졌습니다. 또한 다리 힘이 생겨서 장시간 서 있어도 힘들지 않았고 가벼운 물건을 들 때도 팔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체성분 검사에서는 근육량이 1.5kg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체지방률도 5% 감소했고 기초대사율이 이전보다 18% 높아졌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단백질 수치와 미네랄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분은 같은 양을 먹어도 먹는 방법에 따라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줄 몰랐다고 놀라워하셨습니다. 특히 커피 시간만 조정했는데도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이나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흡수를 방해하는 조합은 피하고 흡수를 돕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식후 커피는 최소 1시간 이후로 미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수산이 많은 채소는 같은 식사에서 피하시고 짠 반찬보다는 담백한 단백질 반찬을 선택하세요. 작은 변화지만 근육 건강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근육 건강을 위한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단백질 식단은 꾸준히 실천해야 근육 합성이 일어납니다. 하루 이틀 잘 먹는다고 해서 바로 근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며칠 소홀히 한다고 해서 바로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혜수 씨의 경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인 이분은 평생 목수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무거운 목재를 들고 정교한 작업을 하셨을 만큼 체력이 좋으셨지만 70세를 넘어서면서 급격히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5세가 되자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생겼습니다. 화장실에서 일어설 때 벽을 짚어야 했고 길을 걸을 때도 지팡이 없이는 불안했습니다. 계단은 아예 오르지 못할 정도였고 숟가락을 들 때도 손이 떨렸습니다. 가족들은 요양원 입소를 권했지만 이분은 끝까지 집에서 지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방문 간호사의 권유로 영양관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식욕이 없어서 죽이나 미음 위주로 드셨는데 이것이 근육 감소를 가속화시켰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영양사는 이분에게 구체적인 2주 식단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아침에는 황태국에 달걀을 풀어 넣어 드시고 점심에는 검은 콩밥에 건새우 볶음을 반찬으로 드시며 저녁에는 닭가슴살을 잘게 찢어 넣은 미역국을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간식으로는 검은 콩을 삶아서 꿀에 졸인 것을 하루 한 줌씩 드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식욕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소량의 음식만 드시던 위가 갑자기 많은 양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양을 늘려가며 꾸준히 드셨습니다. 소화를 돕기 위해 식사 전에 따뜻한 물을 마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셨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양사는 이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진행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자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보다 개운한 느낌이었고 화장실에서 일어설 때도 벽을 짚지 않아도 될 때가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 때 손떨림도 조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3주째부터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 걸을 때 지팡이 없이도 안정감을 느꼈고 계단도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이분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혼자서도 욕실에 다녀올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요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신문 읽기도 다시 시작했고 손글씨도 이전보다 또렷하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2개월 후 체성분 검사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육량이 무려 3.2kg이나 증가한 것입니다. 78세라는 나이를 고려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또한 골밀도도 개선되었고 혈액 검사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정신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요양원에 가야 한다는 절망감에서 벗어나 다시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음식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몰랐다며 더 일찍 알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꾸준히 식단을 유지하고 계시며 최근에는 지팡이 없이 동네 공원을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가족들은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올바른 영양 공급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분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78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에는 건새우 한 줌을 볶음밥에 넣어 드시고 내일 아침에는 황태국에 달걀을 풀어 넣어 드세요. 점심에는 검은 콩밥을 지어서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이 3가지를 모두 드시기 어려우면 하나씩이라도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2주 정도 지나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직한 기관입니다. 챙겨주면 반드시 반응하고 방치하면 금세 무너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나이가 들어도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90세가 넘은 분들도 적절한 식단과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린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매우 간단합니다. 건새우, 황태, 검은콩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후 커피는 1시간 뒤로 미루고 짠 반찬 대신 단백질 반찬을 선택하세요. 이것만으로도 6개월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5년, 10년 뒤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78세에도 지팡이를 버리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정혜수 씨처럼 여러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하나씩, 내일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내일을 원하시나요? 지팡이에 의지하는 내일일까요? 아니면 손주의 손을 잡고 당당히 걷는 내일일까요?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근육으로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마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100세 시대를 위한 건강 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